좀 길게 다뤄봤고요. 두 번째 주제, 대통령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을 쇄신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 무서워요. 대통령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면 사람들이 없어. 사람들이 막 몇 층에 누가 사라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뭐 지금 보니까 완전 리셋하는 분위기로 직원 80여 명 막 내보내려고 하고 있고 내부 감찰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무비서관 아까 1, 2비서관 뭐 사의한다는 얘기도 잠깐 저희가 죄송합니다. 나갔는데 이게 사실상 경질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고 이런 대통령실의 행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송문희 교수님. 저는 잘하고 있다 봅니다. 잘하고 있다. 이 부분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네네. 처음부터 윤 대통령이 청와대 슬림 얘기하면서 지금 용산도 많이 슬림으로 아마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기존의 대통령실 조직보다는. 근데 문제는 무조건 인원을 줄이고 슬림화하는 게 상수가 아니다. 네. 제대로 사람을 써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만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 뭐 한 80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으로서도 누가 들어가는지 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네네네. 누가 집어넣느냐 그 권력 관계에서 뭐 윤핵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사람이나 아니면 보상해야 될 사람들 집어넣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오는 과정에서 특히 정무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대체. 네. 그런 비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좀 손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윤핵관과의 헤어질 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만 예. 대통령이 유능하고 헌신적인 그런 태도를 늘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밑에 있는 뭐 저런 직원들 한 80명 자른다고 그게 바뀌어집니까? 가장 유능하고 헌신적이 돼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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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은 비서관? 기본이고 그 위에 또 누가 있죠? 그렇죠. 실장들이 비서실장? 그 위에 또 누가 있죠? 대통령? 지금 국민이 바라는 국민에게 유능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부터 그리고 그 밑에 비서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이 국민에게 헌신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유능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고 밑에 있는 뭐 직원들만 뭐 7, 80명 자른다고 해서는 그냥 뭐 그걸로 끝은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조금 위에 분들 저도 뭐 갈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뭐 누차 강조했는데 이상하게 수석 비서관들보다는 뭐 밑에 있는 직원들 많이 물러나고요. 비서관 되면 행정관 10명 어제 하루 떠났다고 하고 대부분 이제 정치권 출신 공무원 뭐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자면 그렇습니다. 어공을 다수 바꾼다. 이제 이런 의미라서 아무튼 뭐 좋은 방향이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도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 정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맞아요. 대통령실의 그 지금 직원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적 채용 논란서부터 굉장히 구설이 많았습니다. 네네. 이미 그때 구설이 많았을 때부터 이미 뭔가 지금처럼 과감한 쇄신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인 출신들 말씀하셨듯이 윤핵관, 네네. 어공 여기부터 지금 흔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깃털이 아니라 몸터는 아닌가. 네네. 아니 김대기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진복 정무수석과 관련된 얘기가 한두 번 나왔습니까? 네네. 근데 그대로 그냥 가고 있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워낙 한번 자기가 믿은 사람 계속 끝까지 믿어준다.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일반적인 조직과 다릅니다. 이거 한 국가를 지금 운영하는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도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유능하고 헌신적인 사람들로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야지 국가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능에 대한 부분보다는 개인에 대한 헌신, 개인에 대한 충성 이 부분을 너무 앞세우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잘 보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80명 뭐 대통령실 다들 뭐 떨고 있어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말 지금 인적쇄신해야 되는 건 비서실장 아닌가요? 정무수석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가장 핵심적인 몸통은 놔두고 주변에 깃털만 이렇게 털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몸통은 대기 중이라니까요. 몸통은 김대기 비서실장은 김대기 비서실장 대기 대통령이 중이세요. 나 나가라 할 때까지 대기 중, 나는 늘 대기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 진짜 복심. 제가 오늘 좀 심한 말 합니다만은 이진복 정무수석님
무슨 활동하시나 했더니 이재명 대표에게 꽃 갖다 주러 간다고 네. 그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참 그 지금 밑에 직원들한테만 그 사람들이 뭐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네. 대통령실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좀 무기력증 네. 내지는 어떤 그런 자포자기하는 심정 음. 이런 것들을 좀 쇄신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 위, 네. 그 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직접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아까 지금 다 아까 이미 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물어보면서 좀 더 위, 더 위. 아니 다 내 탓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정치인들이 그럼요. 사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좋은 일에는 자기가 나서고 힘든 일에는 뒤로 싹 빠지는데요. 지금 시점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탓이요로 가야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대기 중인 그 형님 제가 그 빙의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니 그 송문희 교수님 저도 그게 그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제가 이렇게 사의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라고 직접 나와서 국회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 그러니까- 비서로서의 마인드는 확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네. 이제 대통령이 물러나라 하기 전까지는 자리 지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에휴, 방송 때마다 이렇게 윤핵관한테 쓴소리하고 네. 대통령한테 뭐라 하고 이제는 이러다 보니 뭐 저희도 2024년 총선을 물 건너간 게 아닌가 그래서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아니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직원 80여 명 바꾼다고 그러고 어제 14명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뭐 물론 대통령실 직원이 많잖아요. 뭐 수백 명 될 텐데 슬림화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을 바꾸게 되면 그 실제 실무는 누가 해요? 뭐 예를 들면 올 스탑 되진 않겠지만 일정 부서에서 몇 명 빠져나가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인적 쇄신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실은 일하는데 큰 부담이 없어요? 제가 집권당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네네. 보통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담될 것 같은데. 인사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사직이나 면직 처리되면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누군가가 들어와서 채용이 되기 전까지는 업무 역분을 해서 일정 정도 분담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업무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청와대이기 네네.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업무에 대한 과부하도 있고요.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번에 한 뭐 10몇 명 나갔고 80명 정도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그 자리와 관련돼서 이후에 정말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채용도 할 그건 나름의 프로세스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게 과연 있었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네.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항상 보면은 어떤 조직이든 어떤 정당이든 보면 일하는 사람만 하더라고요. 지금 80명 나간다고 하는 이게 좀 무서운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80명 나간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없어서 지금 그동안 안 일이 안 불러가느냐. 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핵심적인 어떤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일은 몇 사람만 합니다. 그게 뭐냐. 잔치할 때 잔치집 가보시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탁탁탁탁 일하는 사람은 정말 손 빠르고 일 잘하는 사람 몇 사람밖에 안 해요. 지금도 아마 대통령실에서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예. 아니 근데 제가- 예. 아니 근데 그렇게 치기에는 대통령실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엄청난 그렇죠. 무게가 그게 있지 문제죠. 않습니까? 정말 어쩌면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지혜를 모아야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는데 특정이 탁 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특정인의 입김, 특정인의 독단적 생각 이런 것만 수렴되다 보니까 네. 계속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되죠. 거기서 또 핵관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실무적인 핵관이 나오는 거죠. 아, 근데 또 송문희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반성이 되네요. 어느 곳이든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스픽스에서도 일하는 사람만 몇 사람 우리 아니에요. 여기 지금 다- PD님들 여기 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스픽스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합니다만 네. 보통의 조직은 일하는 몇 사람만 합니다. 맞아요. 저희는 이제 또 작지만 강한 또 회사이기 네. 때문에 강한 방송국이기 저는 때문에 스픽스를 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다른 데는 이렇지가 않아. 다른 데는 막 노는 놈 따로 있고 일하는 놈 분명히 따로 있긴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또 네.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실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노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지 않기 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실제는 그렇죠. 네. 그 조직의 리더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각자 분발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몇 사람 탁 측근 몇 사람에게만 그 사람들한테만 힘을 준다면은 네. 결국에는 그 틈에 또 쌓여지는 거거든요. 예. 이건 제가 대통령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많은 조직, 지금 모든 어떤 뭐
도, 네. 시 예. 모든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송문희의 조직학개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주고 거기에 또 책임을 부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직이 굴러가는 기본 메커니즘이긴 한데 과연 대통령실이 그게 되고 있는가? 그것도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고요. 과연 이 정도의 쇄신으로 용산 쇄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그거 평가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겠습니다. 근데요, 뭐 좀 궁금한 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민주당의 이제 신임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우리 만납시다. 영수회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대표 되자마자 이제 뭐 바로 언급을 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지금 이런 분위기면 영수회담 하겠어요?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해야 되는데 해야 안 할 되는데. 것이다. 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가 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 대통령실 자체가 되게 불안불안할 것 같아요. 네네. 괜히 진짜 잘못 만났다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판단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타진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진복 그 정무수석이 그 이재명 신임 당대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아마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이러저러 얘기가 있을 겁니다. 만날 네. 수 있는데 예. 아직은 만날 수 없잖아.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쯤 등등에 대한 것들을 아마 좀 교감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오늘 이진복 수석과 만남이 예방이 있고 난 다음에 보면 대략적으로 저는 영수회담 가능성 여부 혹은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시점 이런 것까지도 크게 윤곽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진복 오늘 정무수석이 어떤 보관을 가지고 만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선출을 보는 민주당을 보는 마음도 사실 답답해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민주당을 당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네, 왜냐하면은 뭐 77.77%, 7777 럭키 혹시 뭐 저기 그런데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거 나올 때 7777 나오면 cep팟이라고 하는데 거의 그런 걸로 했는데 네. 그게 과연 좋은 거냐 마냥 좋은 거냐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압도적인 투표율 대비 압도적인 그걸로 당권을 거머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선명하게 투쟁할 겁니다. 저는 뭐 눈에 그려지거든요. 네네. 지금 처음 내민 게 민생 아닙니까? 네. 이거는 민심을 읽고 있다는 측면이에요. 첫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실은 여당과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민생의 이야기를 야당 대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자. 만나는데 영수회담이에요. 저는 이 영수회담이란 말 마음에 안 들어요. 영수. 영수. 여러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만나는 게 영수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한자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이거 있어요. 바꾸자는 얘기도 좀 있었던 것 영수회담이란 같아요. 말 불편하다고 예, 이제 예. 쓰지 너무 말자고. 올드해요.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사실 대통령이 당 총재할 때 이야기인데 네. 차라리 그냥 나는 야당의 대표로서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하기 위해서 만나자 하면 좋을 텐데 네. 영수회담 하는 거는 윤 대통령하고 상대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는 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 이 부분에선 약간 좀 자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생각되는데 예. 윤 대통령은 좀 자신감을 갖고 만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상관없이 그냥 야당 대표에게 꽃만 줄 것이 아니라 만나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만 카메라에 나가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여당 야당이 민생을 좀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윤 대통령이 야당과도 협치할 생각이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야 3당 대표와 돼지갈비, 김치찌개, 소주 곁들인 회동을 하자 얘기했던 게 한참 됐죠. 한참 되기도 했고 한참 실제 됐죠. 그때는 영수회담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었나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랑 만나서 뭐 추경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하자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또 거절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지금 이제 뭐 이재명 신임 당대표로 바뀐 건데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추석 전에 영수회담 해봐야 대통령실 좋을 거 없다. 오히려 이제 이재명 당대표 뭐 이제 띄워주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게 첫째. 그리고 둘째는 후반부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 이제 윤 대통령의 심정을 좀 읽어보면. 내가 또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는 당대표를 제가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정 부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입장, 네. 네. 마음 속마음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네네. 어찌됐건 간에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로 선출되신 분인데 네네. 아무리 속마음이 그렇더라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만나야죠. 만나는 게 맞죠. 네. 지금. 더군다나 그 윤석열 정부 지지율 지금 추락해서 회복이 네.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민생 경제, 뭐 대내적인 경제 모든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지금 자중질환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여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송문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화합하고 새로운 뭔가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러스가 됐으면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는다. 네. 국민들이 세세하게 무엇을 논의했는지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같이 만나는 모습 자체로도 아, 우리 정치가 이제는 조금 맨날 싸움만 했는데 네. 이제는 약간의 화해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네. 조금 뭔가 서로 간에 이제 화합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이잖아요. 네, 추석. 네, 네.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풀어질 수도 있고 다시 또 성날 수도 있지만 추석을 앞두고 정말 밥상머리에서 화제가 될 만한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 맨날 싸워 네. 자중질환 헤어나지 못해 네. 또 가차붙네 이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경쟁자였던 이재명 누굴 만났어? 만나. 어. 제가 보기에는 추석 전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석 전에 전격적으로? 하는 게, 추석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요? 누구를 더 띄워주느니 아느니 이런 어떤 정치적인 시기를 조율할 때가 아니고요. 예. 무조건 만나야 된다. 그리고 제가 리더십의 어떤 특성, 캐릭터, 리더의 캐릭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의 케미가 은근히 잘 맞아요. 그래요? 희한하게 잘 맞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 이분들이 그건, 충돌할 때는 정말 세게 충돌할 수 있는데 또 그게 한번 팍 풀어질 때는 네. 갑자기 또 한번 탁 풀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말하신 사법 리스크 갖고 있는 당대표 속으로 뭐 좀 거시기 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게 현실화될 때까지는 어쨌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점에 만날 거면 빨리 만나라. 예. 그것이 두 분에게 다 좋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 뭐 싶습니다. 대통령실도 근데 안 만나겠다는 얘기는 안 했고 만나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는데 있다. 활짝. 활짝 열려 있는데 열어보세요. 우회적으로 네.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니 그 저기 이재명 대표하고 우리 대통령이 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 함께라면 가능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충분히 이제 전격적으로 여야 지도부 함께 동반 뭐 영수회담이라는 것보다는 그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는 뭐 이제 3자 간의 만남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수회담이란 말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데 적어도 여야 지도부 만남 그러면은 네.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뭐가 구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네. 그때까지 빨리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면 3자 트라이앵글 만들어라. 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이제 뭐 전격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한 여야 지도부 함께라면 가능하다.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추석 전에도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부장님? 저는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네네네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윤석열 정부에게도 추석 밥상머리에 야 그래도 이런 건 했어. 네네. 그런 만남이 있어. 뭐 이런 건 보여줄 것 같고 저는 이 여야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제한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 뭐 사실 얘기를 주고 왔다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통 크게 그냥 받아라. 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얘기 또 영수회담에 대한 얘기까지는 해봤는데 그리고 과연 이제 그 만남이 어느 시점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추석 전이냐 후냐 이제 아무튼 그게 그 어떤 그림이 주는 이미지가 상징적인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아주 짧게 최근에 있었던 그 대통령의 지지도 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4분 남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짚고 갈게요. 어제자로 리얼미터 지지도는 이제 큰 반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치는 저희가 읊어드리지 않더라도 30%대 초반인데요. 이 지지도를 이제 올리려면 어떠한 어떤 해법을 가지고 대통령실 접근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인적 쇄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게 아마 대통령실 차원의 계획이기도 하고 당위성인 것 같아요. 송문희 교수께서는 어떤 조언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거 말고 인적 쇄신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인적 쇄신은 나무라는 거잖아요. 네네.
대통령 지지율이 어쨌든 지금 30% 조금 올라가고 있네요. 이거 나왔네. 그나마 네. 다행입니다. 네네. 20%대는 진짜 걱정 많았죠. 그런데 저것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음. 다만 한 가지 조금 위안이 되는 거는 뭐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빨리 적응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적응이라는 거는 바로 민심에 적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그 리더, 윤 대통령 본인의 마음가짐 자체가 좀 바뀌면 좋겠다. 적어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길을 열어야 된다. 네. 그거부터 열어야 목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네. 나부터 바뀌자. 네. 이걸 좀 조언 드리고 싶네요. 대통령이 그 저기 사오정이라고 그 귀가 잘 안 들리는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사오정은 네. 아닐 테니까 귀를 열고 또 들어주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계속 이제 대통령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송문희 교수님이 재차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 정호진 소장께서는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송문희 교수님 말씀대로 대통령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안들 특히 국민의힘 이 자중질환과 관련돼서 뭔가의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네. 청와대 해바라기예요, 지금. 저기서 어떤 오더가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대통령의 마인드에 대한 변화와 함께 저는 네.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미미하게 지지율은 오르고 있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네.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이 미미하게 오랐던 지지율이 어느 순간 더 훅 빠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네.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그 많은 분들이 오늘 오전에 찾아와 주셔서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댓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대조영님, 이분은 구구네. 저희 구구 없어요. 저희 구구 없고요. 자, 그리고 팡팡님, 사법 리스크가 뭐가 있지?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게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 표현을 따라 쓴 겁니다. 뭐 그것이 불쾌하셨다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뭐 언론들의 표현이니까요. 윤석열은 이재명 당대표 된 게 두려울 것이다. 그리고 좀 칙칙폭폭님이 우리 송문희 교수님께 댓글을 드렸습니다. 후보 때는 학습을 하지만 대통령인데 학습하겠냐? 말씀 주세요. 자. 무서운 댓글이네요. 네. 공부는 평생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만나서 쇼만 할 건데 영수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냐에 대해서 우리 정호진 소장께서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쇼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쇼 저는 네. 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만나서 뭔가 협치하겠다는 모습 보여주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김치찌개 소주를 기대했던 건 사실이긴 해요. 국민을 위한 멋진 쇼를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네, 네. 댓글 다 감사합니다.